about I want to get one. You just have to see the footage there and you press the right button. Hi, Martha. How are you? Such a long don't see you, but I follow you. 여러분이 가시는 그라인드 캐년 1등 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말로 형언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뭐 브라이스 캐년도 들어가 있고 자이언트 캐년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1등부터 100등까지가 전부 다 자연 경관, 계곡이라든가 산이라든가 협곡 이런 데인데 도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탑10에 항상 이름을 올린 데가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만큼 잘 사막 한복판에, 그 모하비 사막 한복판의 황무지에 한 40년 동안 본격적으로 건설이 된 게 45년, 50년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까지 해놓을 수가 있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라스베가스만의 특유한 문화라든가 볼거리, 재미있는 거리 구경할 수 있는 훌륭한 관광 코스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동하는 데가 LA시에서요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카운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개념이 LA는 LA시가 있고 LA시 위에 카운티라는 행정구역이 있거든요. LA시가 인구가 380만 돼요. 별로 큰 데가 아닌데 우리가 LA 시장이다, LA다 라고 얘기를 하면 시보다는 약간 큰 그 위에 카운티 개념으로 계산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LA 카운티는 인구가 1250만, 1300만 가까이 되세요.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차지하는 포지션은 미국 인구 센서스에 나와 있기에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의 숫자가 총 한 17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넘버가 축소가 된 게 우리가 인구 조사를 할 때 센서스라고 해서 10년에 한 번씩 자료를 집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기입을 해서 다시 리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귀찮습니다. 열 몇 장 돼야 되는 걸 전부 다 필러아웃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사람들 인구가 170만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한 240, 50만 될 거다라고 영사관에서 추정을 하고요. 그 중에서 LA시에 38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LA시에 살고 있는 한인의 숫자가 거의 한 60만 가까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인구가 많냐면 LA 코리아타운 한복판에서 약간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부촌 중에서 행콕팍이라고 하는 굉장한 부촌이 하나 있습니다. 이 행콕팍은 베벌리힐스 이상으로 부촌인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국민학교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가. 학생이 한 80%가 백인이고요. 유택의 백인이고 한 20% 정도가 한국 학생이 그런 이제 학교입니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좋아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 시스템 잘 되어 있는 오렌지 카운티라고 해서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오렌지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게 아마 1890년대 이 LA 근교에 발렌시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1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발렌시아라는 도시에서 오렌지 나무를 띄어와서 지금 가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다가 착산을 하면서 오렌지 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다 라는 이름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뭐 오렌지 카운티에 오렌지 나무는 없고요. 다 이미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제2의 남가주 LA 광역 생활권 중에서는 제2의 한국 사람들의 도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고 수영교회 크리스탈 처치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1981년도에 완공이 된 16,400개 정도의 통유리 사용한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고 CC 제가 알기로는 한 2,730 정도 좌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건설했던 건축가가 필립 존슨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키텍이에요. 그 사람이 1955년도부터 로버트 슐러 목사에서 시작됐던 교회를 여러 군데에서 임시로 렌트해서 예배를 보다가 마침내 81년도에 완공을 했던 지금은 너무 잘 지어놨기 때문에 관광 명소로까지 많은 사람들이 꼭 찾아뵈 구경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있는 곳이니까 거기 가셔서 예배 보시고 예배 보시면서 얼마나 잘 지었나 한번 보시고요. 너무 괜찮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 그동안 계속 제가 이틀 동안은 서비스가 없어가지고 얼굴 뵙지 못했는데 한식 여기 현지식 섞여가지고 식사하셨었죠? 네. 음식 맛은 괜찮으셨나요? 모기지 융자를 넣었죠. 내가 30년 융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임대해서 사나 자기가 집을 모기지 융자 80% 90% 융자 받아서 집을 사나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생활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세라도 있죠. 전세라도 있으니까 일단 목돈을 만들어 놓으면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내는 비용이 안 들어서 여기는 가장 생활비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여기 와서 제가 18년 동안 미국 사람들을 하나님의 꿈을 제가 가르쳐요. 그래서 코리안이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찾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걸 갖다가 18년 대회가 가르쳐요. 생각해봐요. 코리안이 미국 사람을 가르쳐요. 놀라운 그 역사에 나와요. 한국 분이 오셔서 정례식을 받을 때 보니까요, 미국 방송하고 꿈을 이루는 장사기였는데 한국 분들 특별히 그때까지 전 세계에서 꼭 한국 사람을 쓰고 놀라워요. 하여튼 지금 한 180개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지금 세계 사람이 다 오기 때문에 베스트 선교 지역이야. 베스트예요, 여기가. 네, 아주 놀라워요. 여러분들과 놀라운 걸 정리해 주시고 그걸 고마워요. 한국 사람들처럼 한국 사람이 나빠요. I was going to come up and say Welcome to the Crystal Cathedral. We are so glad to see each and every one of you. We just go out from this place like the psalmist and say, I was glad when they said unto me, let us go into the house of the Lord. Well, we're glad you're here. We have a group of Koreans right here. I think there's 25 or 70 or whatever number, a large number. Some of them are pastors, pastors' wives. Welcome to the Crystal Cathedral. We have a wonderful service for you today. We have Mark Thalander, former organist, are here to worship our Lord, our God. And may our focus be totally on Him. Well, we need to have some handshakes here. It's our tradition here to turn around and just say, God loves you, and so do I. Hi.
glad in it. Join me in prayer. Now, Father, as we come to this wonderful service planned so beautifully, may our hearts be uplifted. May we feel closer to you as your presence strangely warms our hearts and comes into our soul and our lives and changes our thinking. May we go from this place thrilled with hope and security, knowing Jesus Christ has bought it all for us. Bless this service and grace us with your special presence. In Jesus' name we pray, amen. When I consider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moon and the stars which you have ordained, what is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 and the Son of Man that you visit him? For you have made him a little lower than the angels, and you have crowned him with glory and honor. You have made him to have dominion over the works of your hands. You have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all sheep and oxen, even the beasts of the fields, the birds of the air, and the fish of the sea that pass through the paths of the seas. O Lord, our Lord, how excellent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Thank
God loves you, and so do we. Well, as we prepare for our offerings, let me just say that this is our opportunity as a congregation to give back a portion of what God has given to us. And we appreciate your contribution in that way in the service. It's a service as we appreciate each one of you. The ushers will be coming forward in just a moment. As they prepare to do that, there is this tear-off piece in the bulletin. And any visitors, if you would just fill out a little bit of this and hand that in over here to one of the tables, you'll see the place. They'll give you a free cup of coffee and a great big warm smile with a welcome here. So you feel free to do that, folks that are visiting for the first time, and we appreciate you being here so very much. This evening at 6 o'clock, we have a beautiful sunset evening service, 6 o'clock, right here in the cathedral, and Dr. Sandra Heron will be speaking in that service. As the ushers come, let me pray with you. And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each and every person that's here. May their hearts be blessed beyond measure. And as we give and receive in this offering time, may you take it, bless every gift and giver, multiply these gifts as you did the loaves and the fishes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we pray. Amen. While they're coming, I'm just going to give you one more very exciting announcement. You see our choir, we are inviting you. And then it says, we have this hope as an anchor for the soul. And so, what if my salvation is not about me? What if it's about Him? What if it's about the finished work of Jesus? And these five senses hear the Spirit bearing witness to our new identity in Jesus Christ. Who are we? Who is it that God says we are? Are we merely a dirty sinner saved by grace, no different than the guy next door? Or are we a new creation with God's Spirit living in us? You know, see the finished work of Jesus. Forgiveness. How forgiven am I? When Jesus hung on a cross and He said, "It is finished," how many sins did He die for? And did it work? And of course the answer is yes. And so
we are not people that are being forgiven progressively. That was old covenant, year after year after year, again and again. The beauty of the new covenant is that we are forgiven once for all. So we are now in a forgiven state, and that is a beautiful thing. Smell the fragrant aroma of Christ. You know, it's not that we're firing up the long-distance phone calls to God in the sky. It's that Jesus Christ has come to live within us, and we can now smell the fragrant aroma of His Spirit because we have become His house, His body on planet Earth. And then lastly, taste the goodness of the Lord. You know, how good is God? We might think God has a will for our lives that's so far off and so difficult to find, and many people struggle with trying to find the will of God. But as we look in Scripture, we find that the will of God is that we talk to Him, pray without ceasing, give thanks in all things, and that salvation come not only to the Jew but to the Gentiles, to people like us. And God's will is put forth in a very simple way in the Scriptures. It's not a far-off thing. And so this book, Heaven Is Now, is bringing all these senses together so that we can see how simple the gospel is and how powerful it is. You mentioned already, and you can hear how this all works in this aspect of grace. We use that word glibly at times and really don't quite understand fully what it is saying. But can you expand any more on that? Sure. You know, a lot of people, we think about grace as just being a safety net for when we fall. We think it's for our failures, you know, forgiveness. And now we have these wonderful young people over here called the West Beach Singers. We are so glad you're with us. They are terrific. Listen to them as they minister to us.
pleased to welcome back Steve Berry. Steve has been a pastor in St. Louis, Missouri, New York City, Los Angeles, currently the Minister of Development at the Castleton Venerated Church in Castleton, Vermont. He is finishing a book with theologian Walter Wink titled Just Jesus. He lives with his wife Carol in Manchester, Vermont. He is a much sought after pastor and speaker. He has been in the chapel at Duke University, at Riverside Church in New York, Hollywood Bowl, as he did an Easter sunrise service. So we are glad to welcome back Pastor Steve Berry. God loves you, and so do we. For over 10 years, I was a senior minister in the First Congregational Church in Los Angeles. So I had opportunities to come here, particularly as I was a member of Churches Uniting in Global Missions. And that's where I met Dr. Wilkes and other members of your staff, of course, Dr. Schuler and Glenda Master and others who really blessed my lives. Colleagues of mine over the years have spoken from this pulpit, and probably most notable among them, at least my friends, is a Dr. Priest by the name of Henry Nouwen. Father Henry Nouwen wrote many books, and he spoke in the 1990s about moving from the house of fear to the house of love. Now, I don't remember what he said that day, but I know that what Henry... And finally, if you need someone to pray with, we will have ministering elders up here at the front of the church to pray with you. If some of you would like to be a follower of the Lord Jesus Christ, but you don't know quite how, you need someone to help you, they will be here, these ministering elders, just for you. So take advantage of them.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abide with you now till Jesus comes again in life or in death. God bless you. Amen. Good. Thank you. Thank you so much. Blessings to you. 그럼 먼저 가장 현대적인 건축 양식, 전부 다 율레타라든가 하는 그런 등등. 저희 이제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 미국의 그 대표적인 부천 중에서 말리부 비치라고 있습니다. 말리부. 그 할리우드 스타들이 많이 사는 그런 데 가면은 막 몇억 달러씩 하는 그런 고가 주택들 보면 바닷가 절벽 위에 율로 지어놓은 그런 현대 건축 양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스타일을 차용을 해서 조화를 잘 맞춘 거죠.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고 밖에서는 안이 잘 안 보이고. 그렇죠. 교회를 떠나서 저희가 다시 LA로 들어가서 LA에 사실 인원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왜 회관같이 큰 식당들이 많이 있죠. 몇백 분 들어가시는데 미국에는 그런 식당, 경양 식당이 그런 식당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갈 때 그게 항상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미리 전화 제가 아까 해놨으니까 준비해놓고 저희들 들어오는 거 기다리고 있을 거고, LA 순두부 맛이 어떤지 한번 맛보시는 그런 시간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요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금문교 지나가나요?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인데 저희는 그 샌프란시스코는 안 가고요.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 북가주. 여기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운전하고 그냥 가면 8시간이에요. LA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운전하고 가면 멀죠. 같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본토에 있는 48개, 미국에 있는 주가 전부 다 50개인 거 아시죠? 50개인데 본토가 아닌 주가 2개가 있습니다. 하와이하고 알래스카. 이건 본토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본토에 있는 48개 주를 갖고 얘기하는데, 땅이 두 번째로 넓은 캘리포니아 주거든요. 그냥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남북한 합친 넓이의 한 4,800.
캘리포니아 주가 남북한 합치면 어디 4,800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크죠.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는 LA가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남쪽 끝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샌프란시스코는 북쪽 끝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남가주 일원에 있는 가장 멋있는 데 라스베가스 가시죠. 라스베가스 이틀이나 중심이다.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그랜드 캐년까지. 그랜드 캐년 가시면은 왜 그랜드 캐년이 전 세계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100곳 중에서 항상 1등을 하면서 한번 저장할 수가 있으십니다. 얼마나 대단한지는 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지금 다시 LA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날씨가 좀 약간 선선하네요. 네. 이 정도는 제가 느끼기에 선선합니다. 워낙에 여기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LA 같은 경우는 온도가 우리 이제 섭씨국에서는 여기 80을 섭씨국에서는 여름 평균 기온이 한 36도 주랍니다. 여름 평균 기온. 그 다음에 겨울철날 얘기하는 11월달, 12월달, 1월달 이 3계절이 겨울철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LA는 겨울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 다음에 곧바로 다시 봄으로 넘어가죠. 어쨌거나 계절상으로 겨울에 해당하는 11월달, 12월달 평균 기온이 18도 돼요. 섭씨국.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 날씨랑 비교하면 괜찮죠. 이게 LA 날씨의 특징이 우리가 지금 출발한 오렌지카운티 포함해서 일단 서쪽으로 바다가 태평양 연안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 위쪽으로 동쪽으로 해가지고는 모하비 사막이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성 기후인데 원래 해안 태평양 바다가 있기 때문에 약간 끈적끈적하고 해안성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위쪽에서 모하비 사막의 사막성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좀 건조한 그런 날씨를 가지고 습도가 거의 없습니다. 노인분들이 캘리포니아 좋아하는 이유가요. 류마티스 관절염 가진 환자분들한테는 캘리포니아 같은 날씨가 아주 제일 좋답니다. 습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날씨 특징 중에 하나가 여름에 아무리 뜨거워도요 38도 어떤 데 4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제가 표현 죄송한데 떠준 것 같이 더운 것 같은데 햇빛만 싹 피하면 서늘합니다. 날씨 특징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가무량은 우리 이제 그 한국에서 많이 쓰는 밀리미터 이런 걸 계산을 하면 LA 평균 가무량이 1년에 한 230mm밖에 안 됩니다. 180에서 220mm. 요거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우시면은 우리나라 장마철에 여름 하루에 내리기 200mm가 넘어요. 우리나라. 근데 LA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안 와요. 사막성의 특성이죠. 비가 많이 안 오고 여름철엔 절대로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오는 계절이 우리가 겨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1월달, 12월달, 1월달 이때 다 비가 몰려서 내리기 때문에 비도 이제 우리나라 같지만 장마비가 아니고 보슬보슬 내리는 그런 정도. 농사는 어떻게 짜요? 농사요? 농사를 내리는 비를 갖고 절대 짓지는 못하고요. 이번에 보지는 못하지만 보기도 하시네요. 여러분들 그 그랜드 캐년 제가 올라갈 때 계속 설명을 주면서 올라가겠지만 그랜드 캐년은 강을 하나 빼놓고 설명이 안 돼요. 그랜드 캐년은 콜로라도 강이 만들었습니다. 한 6,500만 년 동안 이 콜로라도로 가는 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길이가 449km나 되는 캐년, 바위 돌덩을 쪼개서 만든 게 그랜드 캐년인데 이 콜로라도 강을 막아서 댐을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기 라스베가스에 들어가시면 라스베가스 애리조나 주 경계선상에 몰더스이라고 하는 시리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후보댐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씩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보댐이라고. 그 후보댐이 콜로라도 강을 막아놓고 세운 강인데 댐인데 거기서 나오는 물 등등 공급을 받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주가 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안 오지만 굉장히 농사가 발달되어 있는 주예요. 캘리포니아 주가 얼마나 농사가 발달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그 캘리포니아 주가 지금은 맛이 많이 갔습니다. 2007년도, 8년도에 미국발 우기 사고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전부터 많이 망가졌지만 아직까지도 캘리포니아 주를 만약에 나라로 독립을 시키면은 한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캘리포니아 주가 국가로 독립을 한다. 경제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작년에 한 게 3분의 1? 아니 그 정도 보시면 안 되죠. 랭킹을 매기면 등수로 1등이나 10등이나 20등이나 이렇게 하면 전체 경제 규모가 총 GNP
캘리포니아주가 국가로 독립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80년대 중반에 84년대 LA에서 올림픽이 있었었죠. LA는 올림픽을 2번을 했었습니다. 1932년도에 10회 동계올림픽을 했었고 84년도 26회 2번의 올림픽을 했었는데 그 84년도 올림픽 할 때는 캘리포니아주를 뛰어서 국가로 독립을 하면 경제 규모가 세계 3위였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나눠 독립을 했었을 때 그 뒤로 많이 곤두박질 쳤는데 작년에 조사를 한번 봤더니 얼마 전에 봤어요. 많이 미끄러졌는데 지금도 7위랍니다. 7위 캘리포니아주가 나눠 독립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탈리아나 프랑스들하고는 불가능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그 7위 차지하는 경제 규모 중에서 우리 캘리포니아주에 여러 가지 도움되는 비즈니스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가지는 않지만 국가주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가면 샌호세라고 하는 지역에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 IT 회사에 본사가 몰려있는 동네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파드 만들어낸 애플 본사도 실리콘밸리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정보를 쥐고 흔든다는 구글 본사도 있고요. 컴퓨터 칩을 처음 만들었던 인텔이라는 회사, 야후라는 회사 전부 다 본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여러분 그 애플 같은 회사는 대단한 회사죠. 만드는 게 뭐 얼마 없어요. 맥북이라는 노트북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애들 장난감 비슷한 거 몇 개밖에 안 만드는데 시가총액이요 그 엄청난 대단한 삼성그룹을 인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가 애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IT 산업들이 많이 몰려있고 또 하나가 이 캘리포니아주가 방위 산업체가 많습니다. 비행기 만들고 탱크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이 방위 산업체가 부가가치가 엄청 높습니다. 미국 무기를 따놓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 IT 업체라든가 무기 만드는 방위 산업체 능력이 많이 있어서 부강할 것 같은데 사실 캘리포니아주 경제에서 하나만 딱 띄워가지고 만약에 나라로 독립을 할 때 너네가 하나만 갖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캘리포니아 주지사라든가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하나 선택하는 비즈니스는 농사입니다. 전체 주 경제에서 농사에서 생산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포션이 25%, 27% 사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채 1.5%가 안 돼요. 농사가 차지하는, 경제에서 농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몇 %밖에 안 되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25%, 27% 사이입니다. 근데 비가 와서 농사를 어떻게 짓냐 궁금하시죠?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는 비록 비가 오지는 않지만 고산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 있는 가장 높은 포인트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습니다. 윈니 마운틴이라고 해서 산맥, 시에라 네바다 산맥, 이 캘리포니아 주를 도도히 흐르고 있거든요. 그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포인트가 윈니 산이라고 하는 윈니 마운틴인데 이게 높이가 4,383m예요. 여기가 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렇게 뜨거운 사막에 있는 캘리포니아인데 산 꼭대기에는 끊임없이 눈이 내립니다. 빙하기를 거치고 나서는 그 윈니 마운틴 정상이에요. 얼음의 두께가 마지막 빙하기 때는 12km에 달했답니다. 산 정상에 쌓인 얼음의 두께가 지금은 많이 녹았지만 아직도 겨울이 되면은 그 윈니 마운틴을 위에는 계속 눈이 내리거든요. 그 윈니 마운틴과 연결이 되어 있는 명승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혹시 요세미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세미티 국립공원. 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또 하나의 멋있는 국립공원 중에 하나가 요세미티인데 겨울에 못 올라가요. 눈이 워낙 많이 와서. 근데 이 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겨울 내내 눈이 내려가지고 산 위에서 얼어 있다가 봄 되면 풀려서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그게 이제 강물인데요. 강물이 된다면 그 강물들이 군데군데 모여가지고 큰 강을 형성합니다. 비는 오지는 않지만 만년설들이 산에서 녹아가지고 흘러내리는 게 봄부터 강물이 되고 그 다음에 농사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 저희 여기 그 가로수들 보이시죠? 팜트리, LA 유명한 이런 가로수들도 그냥 내리는 비로는 자연적으로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워낙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강물들을 모아서 농사 짓는 땅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곳곳 심지어 저 가로수까지 땅 밑에 파보면은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를 가지고 도저히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물이 빠져나가지. 그렇습니다. 이 LA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아무리 장마가 많이
비가 많이 와도 웬만하면 물이 빠지죠. LA에서는 비가 우리나라 그 장마철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비가 2시간만 내리면 도시가 물에 잠깁니다. 한 번도 비가 그렇게 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도로에 물 빠지는 시설, 배수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기상이변이 있어 조금만 비가 많이 내리면 완전히 도시가 물에 잠기는 듯한 빠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고요. 여러분들 그 캘리포니아 중 유명한 것들이 몇 개 있죠. 가시는 길에 잠깐 심심하실까봐 여기 들면은 이 캘리포니아 주가 농사를 많이 짓는데 특히 농사 중에서도 지역마다 농사 짓는 게 좀 다릅니다. 날씨에 따라서. 근데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포도 농사가 잘 되죠. 포도. 그러니까 이제 건포도 드시면 이 건포도가 중가주, 캘리포니아 중간쯤에 있는 지역에 생산한 건포도가 전 세계 소비량의 한 35%,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중간 쪽에 비가 많이 안 되는 농토 지역 가보시면 많이 생산하는 게 일단 견과류, 알몬드라든가 알몬드는요 전 세계 견과류 시장, 알몬드 시장의 75% 캘리포니아 산이세요. 싸겠네요, 거기 사면.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요새 많이 들어가 있는 피스타치오라든가 그런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 그리고 또 하나가 베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산딸기 비슷한 거 있죠. 블루베리, 뭐 크랜베리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중가주 생산량이 전 세계 시장의 70% 80% 호령을 하고 있습니다. 건포도가 개발이 된 것도 캘리포니아 주고요. 여러분들 그 건포도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건포도 만드는 거 보고 기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그 농업진흥청 분들이 단체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워낙 농사가 크게 진다니까 캘리포니아 주가 선진 농사 기법 같은 것 등등을 배우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한 열흘 제가 같이 다녔는데 그게 전부 다 농장밖에 가는 코스가 없어요. 농장 투어 그냥 농장.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좀 힘들었겠습니까? 농장 아는 것도 없는데 어쨌거나 이 캘리포니아 주가 워낙 농사를 크게 지으니까 이 캘리포니아 주는요 농사를 짓는 범위나 규모가 엄청납니다. 기본적으로 한 해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2년 쉽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년 농사에 2년 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서 들은 얘기죠. 농약을 쓸 필요가 없다랍니다. 여기 다 농약을 안 쓰거든요. 농약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쓸 필요도 없고요. 그게 땅을 그만큼 많이 쉬게 해줬기 때문에 농약 쓸 필요가 없대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만약에 1년 농사하고 2년도 아니고 1년 농사하고 1년만 쉬어주면 농약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는데 매년 땅을 혹사시키니까 지력이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지력이 약해지면 병충해가 많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농약을 쓸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는 농사 짓는 회사들의 규모가 엄청 커요. 그래서 땅도 넓고요. 대규모 회사에서 농사를 보통 짓거든요. 1년 농사 2년 휴식. 건포도를 전 세계에서 4번째인가 3번째인가 수확을 많이 하는 큰 농장이 있었습니다. 단위 농장으로. 거기에 이제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몇 월 며칠 날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가서 이제 견학도 하고 질문도 하고 전 통역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전화를 해서 어레인지를 해놓는데 그 농장의 매니저 되시는 분이 한국에 손님들이 오신다니까 수확하는 장면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잔뜩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건포도를 어떻게 만드는지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이렇게 쉽게 만드는구나 처음 알았죠. 여러분들 건포도 어떻게 만드냐면요 간단합니다. 건포도의 원료가 되는 포도는 청포도예요. 청포도. 이게 이제 프레즈노라고 도시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중가주에 거기가 그쪽으로 얘기하면 샌호아킨 지역이라고 그래서 가장 포도 농사가 잘 되는 지역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가 안 오죠. 여기가 비가 안 오니까 그 강물에서 폭포 산 위에서부터 녹아 흘러내린 물이 폭포가 되고 폭포가 모여서 강물이 된 물이 전부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광대한 포도밭에 물 공급하는 시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햇볕은 굉장히 뜨거우니까 포도가 잘 자라고 있는데 자라다가 가장 당분이 높은 포인트까지 포도를 키워놓고 나서 물의 공급을 다 끊어버립니다. 햇볕은 뜨겁죠, 물은 없죠. 그러면은 포도나무가 말라 죽는 거죠.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뿌리 입장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열매 매달려 있는 그쵸 모든 수분을 쪽쪽 빨아당깁니다. 그럼 포도는 건포도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살 빼는 방법 없을까? 뭐살 빼는 거하고 거의 연관되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되는 거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 건포도 보시면 쪼글쪼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이렇게 하고 탱탱하시게 좋으세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 수학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잖아요. 남들이 수학을 할 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이 캘리포니아 농사가 잘 되는 이유가. 근데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주에 오면은 유난히 한 가지 인종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제 히스패닉이라고 얘기하는 라티노.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는 멕시코랑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멕시코라는 나라가 라티노, 그러니까 히스패닉, 스페니쉬를 쓰는 중남미 계통의 사람들이죠. 많이 사는 멕시코라든가 뭐 과레말라라든가 온두라스, 엘살바도 이런 나라랑 국경을 붙대고 있거든요. 맞닿아져 있는데 자, 수확하는 거는 간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건포도가 광대한 포도밭에 매달려 있는데 마치 방앗개비처럼 생긴 그 기계가 이렇게 탁탁탁탁 털어줘요. 나무를. 그러면 그 건포도가 이미 말라 비틀어져 있었으니까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거 수확을 어떻게 하냐면 수천 명의 그 멕시코라는 나라에서 올라오신 그런 그 일하시는 분들이 항상 옷을 입고 전부 다 줍습니다. 수확만큼은 기계적으로 할 방법이 없대요. 어떤 농사가 됐건 수확하는 것만큼은 건포도 수확이 됐건 아니면 사과 수확이 됐건 뭐 알몬드 수확이 됐건 전부 다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우리 LA시의 시장이 안토니오 베라이우사라고 멕시코 분이십니다. 이민 오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정착자 들어가면 아마 10년에서 15년이면 분명히 히스패닉이 캘리포니아 거버너 주지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LA시 같은 경우는 380만 인구 중에서 50% 이상이 히스패닉이에요. 다수가. 물론 여기서 우리가 히스패닉이란 말이 이분들이 와서 2대, 3대, 4대 사시면은 외모는 약간 중남미 사람 같지만은 이 정신세계라든가 몸에 미국이라는 나라 워낙에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화되는 거, 미국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인종을 아무리 구별을 안 하던 결국 구별을 하게 돼요. 아무리 오래돼도 이게 백인 계통인지 아시아 계통 중에서도 코리안인지 자페니즈인지 아니면은 히스패닉인지 다 구별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자꾸 히스패닉가 늘어난지 이런 막지 못하겠다 생각을 하는 게 농장 그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 좀 어디서 구해오냐? 저 수확하는 몇천 명의 사람들을 그랬더니 도저히 구할 수가 없대요. 누가 그 요즘에 한국에서 오셨다고 처음에 뭐 자리 못 잡았다고 페이 많이 할 테니까 여름에 포도밭에서 수확 안 해요, 한국분들. 절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미국 오시면 그런 얘기 들으셨죠? 홈리스라고 하는 거지 많다. 미국은 거지가 많이, 특히 LA가 많아요. 이유가 날씨가 좋거든요. 여러분들 겨울 되면은 엑소더스라고 하는 대탈출이 뉴욕이나 버스턴에 있는 거지분들이 전부 다 LA로 이동하십니다. 뉴욕 같은데 여러분 겨울에 얼어 죽어요. 오죽하면 뉴욕에 있는 전철들이 겨울 되면은 10월 말부터 다 오픈해요. 24시간 오픈해놔요. 밖에서 얼어 죽는 것보다 여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쉴 피하고 있으라고. LA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겨울에 이렇게 모포 한 2장 구에다가 기다려 주무셔도 돼요. 해변까지 주무셔도 되고. 그러니까 동부에 있는 거지분들이 서부로 탈주죠. 거기서 각설타령을 했어야 되는데. 4년 좀 짧고 뭐 어떤 경우에 10년 버티시면 영주권 줍니다. 이제 왜냐면은 10년 동안 이 살았다는 건 한 나라에서 불법이긴 하지만 경제활동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10년 살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합법까지 영주권 줘서 세금 받는 게 낫거든요. 차라리 합법화해서. 그런데 또 애도 낳았을 때고 애는 국적에 상관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고 여기 시스템이 그러거든요. 일단 학교는 가니까 국민학교, 킨더가른 국민학교 학교 가니까 그래서 점점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LA 시장이 그쪽 분이시고 아마 10년, 15년 있으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그쪽 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고요. 오늘 지금 트래픽 상황 지금 길이 별로 이렇게 뻥뻥 뚫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평일날보다 훨씬 괜찮은 게 이 LA가 미국 내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 하나 꼽으라면 뉴욕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뉴욕은 아주 산적입니다. 뉴욕인데
사실 넓은 의미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곳은 바로 여기 LA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에 차량 보유대수가 많아요. LA는 지하철도 없고요. 그 다음에 버스 라인도 굉장히 이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1.3명당 차량 보유대수가 한 대예요. 자연적으로 이게 이제 시내 뭐 영역으로까지 올라가는 거죠. 여기 그랜드 캐년이요. 제가 지질학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랜드 캐년 올라갈 때 언제부터 어떤 작용에서 보면 어떻게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믿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지질학자, 학자들이 설명을 해놨지만 그걸로만 설명하기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있죠. 노아의 방주가 그랜드 캐년 어딘가? 왜냐면 그랜드 캐년이 콜로라도 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콜로라도 강이 그랜드 캐년 쪽에서 지금 있거든요. 여기가 콜로라도 강의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1540만 년 2800km예요. 강의 길이가 2800m. 길이의 강이 돌덩어리 이렇게 해서 며칠이나 지나가야 돼. 네. 그 길이면은 얼마나 끝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 2800m 끝까지요? 3시간? 2800m 끝까지 계산이 안 되죠. 어떤 식으로 가냐에 따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설명 제가 다시 드릴 테고 여러분들 그 물론 여행 코스 중에서 마지막 날 LA 내려오기 전날 우리가 라스베가스에서 2박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내일 전부 다 일정서 우리 내일부터 시작한 여행이나 일정서 나눠볼 텐데 3일째 주무시는 도시가 바로 그 대단한 콜로라도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멋있는 도시입니다. 콜로라도 강은 바로 눈앞에서 호텔에서 산책하면서 누릴 수 있는 저로의 찬스.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쉬세요. 여행 코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잘 만들어 놓은 라스베가스 유학하시면서 이 자연 경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질학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결국은 이거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그리고 그랜드 캐년을 만들었던 콜로라도 강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랜드 캐년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스타바 설명이 미국의 히스토리 채널이라고 있어요. 히스토리 채널. TV 방송국인데 거기서 어떤 동화책이 있었냐면 노아의 방주가 콜로라도 강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랜드 캐년 안에 있는 콜로라도 강 주변에 노아의 방주가 분명히 어딘가 있다라고 해서 탐험단 조직이 돼서 3개월 동안 그 TV 방송국 쫓아다니고 탐험단은 탐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탐험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워낙에 광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크게 기대를 하시고 여행을 하셔도 나중에 절대 기대가 배반되지 않을 그런 여행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땅값 얘기는 뭐 하도 이게 광범위해가지고 땅값이야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지역은 땅 보러 딱 가면 부동산 하시는 분께서 약속 장소에서 걸어오시라고 그다음에 차에서 내리시라고 그러고 나서 헬리콥터로 옮겨 타십니다. 헬리콥터 타면 1시간 삥 돌았는데 땅값이 몇 억밖에 안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직 미국 워낙 땅이 넓은 데이기 때문에. 근데 LA라든가 뉴욕 같은 대도시는 많이 올라갔죠.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그 미국 집값은 결코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근데 2000년도 초반부터 캘리포니아 주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1년에만 50% 60%씩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은 일이 생겼었던 거죠. 그러나 2007년도 이게 망가지고 나서 지금은 집값이 다시 옛날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워낙에 미국의 시스템 자체가 집값이 오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낮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땅이 면적이 전부 인구가 많고 미국은 인구에 비해서는 땅이 남아 돌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을 새로 지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 지역의 집값이 더 비싸다 인근에 새로운 도시가 생기니까 금방 그런 이유 때문에 땅값 집값은 이제 이동하면서 저희가 이동되는 집 한 채 얼마입니다.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고요. 식당에 도착을 하시면은 자리 이제 준비해놓고 있을 테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다 앉으셔가지고 일단 식사하시고 호텔 앞에 다시 모이셔가지고 시내 관광 및 다음 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좀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기내식 나오시면 늦으셔가지고 호텔 앞에서 다시 다 모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은유수로 이동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코를 가려고 한가요? 안 간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안 간다고 어제 했는데. 안 간다고 했어. 나올까 봐.
기간 중에 간판 같은 거 보시면 점점 한글로 된 간판이 많이 있는 이슈가 분위 자체가 그렇답니다. 분위기 기술가 있으십니까? 미주 보건방송이 코리아나 화장품이 여기 있네. 그거 다 있어요. 여왕복 단합이고요. 다 있습니다. 네네. 대리 양식장. 대리 패션. 지 술은 누가 지나가네? 나가면 그래서 나도 뭐좀 입으려고 사이즈가 맞아서. 우리 저녁에 그 어저께 그거잖아. 찬양이 좋아서 남자 목사님 있잖아. 여기서 남자 식사를 통하다고 그래서 어저께 한여울에 가서 저희 불황에 때 많고 많이 안 먹으니까 구황을 떴대요? 그런데 왜요? 피레베르데 새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 위로 받는다니까. 가서 하와이 갔을 때도 그런 데 가서 한잔만 나오니까 나는 이유가 안 되니까 지금 한국만 있어서 저녁에 좀 가야 돼. 사우나를 있나 봐요. 사우나 여기 사우나 시설이 그 샤워실 그거까지 안 들어가면 우리 고압 그러니까요. 사우나 여기 사우나 좋은 데 많아요. 찜질방 같은데. 그래요? 아 맞다 코리안 좋은 데 많아요. 코리아타운이잖아. 24시예요. 민족시장 24시간. 하시는 걸 좋아해서. 그런데 몰랐다. 우리 24시 그런 데 가서 할 건데. 그 LA에서 사우나 이용하시면 오늘이 마지막 밤인데 제가 좀 이따 돌아올 때 어디 전화번호 드릴게요. 인포메이션. 개인적으로 못 가요. 나는 여기 저기 월션가 거기에 그 헤이필드 유니버시티 총장이 우리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거기도 못 갔잖아. 못 나가게 해서. 그 새끼들 사우나 들어가서 중학교 동창이 왜냐면 그때 그 전쟁이 그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저희가 18살까지 같이 공부를 했어요. 1년. 그래서 동창이 없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났는지 몰라. 시우에 기도는 것 오, 예. 진짜 내일이 없어가지고. 오, 진짜 미국이야. 왔다. 시대가 개척이 돼서 LA가 유명해질 때 동부, 버스턴에서 이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가는 그 할리우드 있는 쪽에 산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할리우드 마운틴인데 거기에 원래 지명이 없었는데 자기들이 정착을 하고 난 이분이 신앙심이 돈독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숲인데 여기에 우리 홀리한 사람들, 홀리가 할 때 홀리한 사람들이 숲, 우드 안에서 살겠다라고 해서 그 땅 이름을 홀리우드, 신성한 숲이다 라고 지어놓은 게 할리우드의 어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할리우드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변질이 돼서 이제 화려함이라든가 좀 이렇게 약간 퇴폐적인 그런 문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시작 자체는 홀리한 숲이다, 신성한 숲이다, 신성한 사람들이 모여 살겠다 이렇게 지어놓은 게 원래 어원이고요. 이 할리우드라는 단어 자체가 그 랜드라는 글자가 있어요. 땅이라는 할리우드 랜드 개발회사가 그 땅을 관리를 하다가 그 인근에 이 LA 영화 산업 시작한 그 연도가 1911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영화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영화 산업이 미국은 다른 도시나 마찬가지지만 뉴욕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항상 동부가 앞서 나갔었으니까. 그러다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요건이라든가 LA가 영화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날씨입니다. 촬영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날씨가 뉴욕이라든가 버스턴에 비해서 훨씬 유리했다고 해서 뉴욕 같은 데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름엔 비 많이 오고요. 끈적끈적하고 눈 많이 오고 겨울엔 눈 많이 오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부는 관광 시즌 딱 1년에 반이에요. 겨울에는 버스가 운행을 못해서 눈도 많이 오고 저런 이유 때문에 1900년대 초부터 LA 쪽에 이동을 해서 1911년도부터는 폭발적으로 LA 인근에 그 할리우드산 주변에 스튜디오들이 하나씩 생겨서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뭐 20세기 팍스라든가 MGM이라든가 유명한
영화 산업들이 자리를 잡은 곳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곳에 이동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보시면 지금 보이는 뷰는 여기가 뭐 별명이 지금 지나가는 동네 메가더 공원이 바로 왼쪽에 있고 오른쪽은 자파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주로 많이 보여서는 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코리아 타운도 아니고 다운타운도 아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중미 남미 계통 사람들이 많이 사는 타운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허술하고 좀 그래 보이는 느낌이 들죠. 잠시만요. 지금 가는 장소가 할리우드라고 불리는 이유가 원래 할리우드는 한 거리라든가 뛰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얘기하죠. LA 그 영화 산업이 발전했었던 지역인데 사람들이 LA로 관광을 와서 할리우드 간다라고 하다가 지금 우리가 가는 장소를 방문을 하고요. 거기에는 중간 극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Man's Chinese Theater라고 하는 Man's 중국 극장, 뭐 차이니즈 극장. 이 극장이 1927년 5월 18일 날 개관을 했는데 이 극장은 시드 그라만이라고 하는 아주 10년대, 20년대 유명한 극장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극장을 칠 때 항상 테마가 있어요. 그리스 신전포로 지으면 그릭 티어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 식으로 지으면 이집션 티어러 마지막으로 자기가 프라하에서 완공한 27년 5월 18일 완공했었던 중국 극장을 지은 Man's Chinese Theater를 지었습니다. 이 극장이 유명해졌던 이유가요. 이 시드 그라만이라고 하는 사람 당대 유명 극장 왕이었었고 지금이야 뭐 극장이 이렇게 메가플렉스를 해가지고 여러 개 상영관이 있지만 옛날에는 큰 대형 극장 하나 우리 옛날에 뭐 대한극장이라든가 피카디리 극장 하나 있는 거 같이 이런 식으로 그랬었을 때 극장을 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이 막강 있었죠. 아무리 좋은 영화 만들어도 상영할 데가 없으면 수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당대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라든가 제작자들하고 교류가 많았었는데 여러분들 요즘 어느 나라 가나 이거 하죠. 명성의 거리 같은 자기 핸드프린트라든가 사인하고 컴플리트 붙기 전에 거기서 기념 촬영하고 기자들 모여있고 이게 시작한 건 지금 여기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평소에 그 기마이라는 게 뭐죠? 기마이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시드 그라만이 여자친구가 당대 유명한 로마 팔마지라고 하는 여자 영화 배우였었어요. 마늘 멀어가지고 아주 이쁜 영화 배우. 그러니까 걸프렌드였었는데 자기가 27년에 극장을 짓고 나서 아직 앞마당에 시멘트도 붙기 전에 로마 가서 보시면은 바닥에 뭐 좌맨이라든가 최근에는 멜 깁슨 등에서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옛날부터 시작해서 주디 가란트라든가 나탈리 우드 있죠? 그런 옛날 영화 배우부터 요즘 영화 배우들 쫙 있고요. 사진 찍을 때 요령은 여기가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천장 보고 찍는 게 아니에요. 극장이 멋있긴 한데 보통 어떻게 찍냐면 바닥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를 보고 약간 주저앉은 상태에서 위에서 밑으로 그 스타일, 사인하고 이름하고 나와 있듯이 이렇게 찍습니다. 그 극장 바로 옆에는 코닥 티어러라고 있어요. 이 코닥 티어러는 오늘 매년 아카데미 시상식 하면은 그 아카데미 시상식 하는 극장이 바로 코닥 티어러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닥 티어러 앞에 가시면은 우리가 가는 차이니즈 극장이랑 코닥 극장이 있는 큰 길의 이름이 할리우드 블루바드예요. 그 길에서 리무진 탄 배우들이 내리면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코닥 극장 아래까지 천천히 걸어 올라가서 코닥 극장에 상영관 있는 데가 층계로 2층으로 올라가면 배우들이 층계 중간쯤에서 서가지고 밑에서 기다리면 자기 팬이나 사진 기자들한테 포로라인 이렇게 항상 이제 손을 흔들어주고 그 시점까지 올라가셔서 사진도 한번 영화배우 된 거 찍어보시고요. 몸은 짧지만 하루에서 왔다라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이 할리우드 차이니즈 극장이랑 코닥 티어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1년에 이 거리를 방문한 사람의 숫자가 1,800만에서 2,500만 사이입니다. 1년에. 그럼 이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 돈을 막 쓰는 거죠. 근데 오는 거 자체가 돈 쓰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찾아가는 차이니즈 극장 앞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열광적으로 찾아오는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인지 아세요? 아니, 한국분들은 여기서 시간 오래 안 보내세요. 중국이요? 아니요, 일본. 일본 사람들 문화가 오케이. 어떻게 특이하냐면 일본 관광객만 1년에 한 600만 정도 합니다. 할리우드에 이 길에. 근데 우리는 바닥에 이제 마이클 잭슨 있으면 마이클 잭슨네 하고 사진 한번 싹 찍고 몇 분 안 걸려요.
다 보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이다. 난리지. 아니면은 그냥 바닥에 사인해 놓은 건데 그 앞에서 30분 40분 동안 일본 사람들 엎드렸어요? 오버하는 거 있죠. 네. 다 오버하고 난리나고 감격해요. 뽀뽀하고 길에다가. 그래서 아마 그 겨울 영화 히트 치고 나서 그 일본에 계신 분들께서 개를 조직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촬영했던 데를 몇백 명씩 찾아오시고 하는구나. 우리나라 분들은 그런 짓은 안 하세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일본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네, 그 저쪽 지역 사람 아래쪽에 우리가 신성하게 홀리하게 숲을 이루고 살자라고 했던 1870년대 80년대 정착가셨던 분들이 타운 이름은 홀리우드라고 지은 게 할리우드에 모태가 된 겁니다. 시발점이죠, 여기가 그럼? 그렇습니다. 도시 개발을 하면서 이 팜트리를 저희 굉장히 품종을 바꿔놓은 건 게 만약에 있는 팜트리 그대로 가로서 있었으면 길 가던 사람이 맞아 죽는 일이 생겨요. 한 이때만 하거든요. 이거 떨어질 텐데 저 개량을 해가지고 조금해요. 위에서 떨어진 거 맞아도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독특해. 나무 가지들이 특이해요. 진짜 오른쪽에 보시면 이 까마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홈리스라고 얘기하는 홈리스.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죠. 홈리스, 집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시죠. 어떤 사람들? 여기 우리 오른쪽에 망토 입으시고 계시는 분. 그러게 옷이 새까맣잖아. 일단 오랫동안 목욕 안 하신 티가 확 나시고 미국 갔더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말하면 노숙자라는 노숙자, 그치요. 아니 옛날에 그러잖아. 미국 갔더니 우리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길이 바로 할리우드 블루바드입니다. 저희가 서쪽을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 길 이름 중에서 제가 아까 우리 식사하셨던 위셔도 블루바드고요. 그 다음에 첫날 통과했었던 올림픽 거기도 블루바드고 여기도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할리우드 BL 블루바드 이렇게 써 있는데 LA에서 블루바드라는 길은 보통 동서를 연결하는 큰 길에는 블루바드라는 이름 많이 붙여 놓습니다. 좀 크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소매상가 거리로 바뀐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고 워낙에는 1911년부터 영화산업 발전하고 나서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메이저 영화사 스튜디오가 전부 다 이 길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쪽 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충무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오른쪽, 왼쪽으로 보시면 그냥 길에 별표 모양으로 별 바닥에 박혀 있는 게 이게 이제 이 길을 통칭해서 Walk of Fame이라고 불러요. 명성의 거리라고 Walk of Fame. 이거는 처음에 1927년도에 우리가 최종 목적지를 삼고 있는 Men's Chinese 극장 앞에 직접 손으로 핸드프린트한 이후에 이 할리우드 상공회의소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상식적으로 여기 찾아오니까 1년에 20명씩 해서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꼭 영화배우나 영화배우가 아니더라도 연예계 종사하는 사람들 이름 여기 하나 둘씩 새겨놓기 시작한 전통이 돼서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오시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어디에 있나 찾아다니는 재미도 다니기도 하시고요. 한국 분들로는 딱 한 분이 여기 올라와 계십니다. 한국 분 중에.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한국 분 중에 한 분. 남자 조연으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힌트 좀 드릴게요. 마치신 분 제가 쇼 공짜 보여드릴게요. 남자 분이십니다. 부산 안창호. 필립 안이요. 필립 안. 들어오신 분 계실 거예요. 필립 안. 봤어요. 네. 안창호는 제가 부산 안창호 선생님 아들. 안창호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였었습니다. 필립 안. 안광채에서 안씨가 제일 앞서나는 거죠. 그게 안광채가 50세다 그 뜻입니다. 50세가 안강채요. 그러니까 안광채 그러면 안씨가 1등, 강씨가 2등, 최씨가 3등. 죽은 채씨 하나가 산김씨 새들이. 아닌데 안강채가 그래? 그렇구나. 우리는 채플 따고 또 뭐 강고지, 황룡심 이래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아니었네. 채씨 하나가 산김씨 새들이기는데 강씨는 얼마나 강하고 안씨도 얼마나 강하고 안강채라잖아. 안강채는 내가 부교육자를 써보니까 진짜 안씨 강씨채. 이거가 사람들이 그래서 좀 있네. 진짜. 하와이는 근데
워낙에 여기서는 영화 산업이 1911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관광지를 찾아오고 많이 찾아오니까 1년에 거의 2천만 명 가까이 찾아오니까 소매상들이 전부 다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고 하는데 사실 여기가 또 아주 부정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밤 되면 아주 안 좋아져요. 밤 되면 특히 이제 맨스 차이니즈 극장에 곧바로 도착한 몇 분 안에 그 극장이나 코닥 극장 앞에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쪽으로 좀 나오면은 밤 되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 거리의 여인들 율락가가 되는구나. 이렇게 몰래 미국의 불법입니다. 어디 가든 그 합법인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인데 불법으로 이렇게 다니고 하나 제가 왜 그 얘기를 갑자기 드리냐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 길. 저 길이요. 그 옛날에 그 여러분들 영화 배우 중에서 휴 그랜트라고 하는 영화 배우 혹시 아십니까? 네. 휴 그랜트. 전국 영화 배우죠. 네. 잠시만요. 배우예요. 영국 출신 배우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애인이 영국의 제일 이쁜 여자였었습니다. 근데 이 길에 밤에 이 길에서 차 타고 운전하다가 거래 여인분하고 모종의 거래를 하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길에서 걸렸는데 휴 그랜트가요. 그 이제 여자분이 그 흑인이었고 직업이 이제 그 거래 여인이었던 거죠. 걸렸으면 그래서 개망신당하고 자기 그 애인한테도 파혼당하고 아주 망신을 크게 당했는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미국이 재밌나라는 게 뭐가 됐건 유명세를 타면 돈을 버니까 뭐가 됐건 그때 그 여자분이 사실 정말 별 볼일 없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못 파는 분이니까 근데 휴 그랜트랑 그랬던 거를 신문에 잡지에 그래서 자기가 인터뷰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이 80몇만 불이었었어요. 그 사람은 대박 났네. 대박이죠. 꿈에도 만져보지 못할 돈을 만들었나? 자, 지금 정면으로 이제 그 아까 우리가 너무 막혀가지고 골목으로 패스해왔는데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살짝 좀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저것이 이제 그 맨스 차이니즈 띠어러고요. 우리 저 3호라고 써있는 버스가 서 있는 바로 그 안쪽 저기서 오른쪽으로 한 20m 정도 내려가면 코닥 띠어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내리시면 행동 요령은 우리가 지금 도착하는 시간이 3시 10분 됐습니다. 10분 되고 일단 저랑 같이 차이니즈 극장이랑 그 다음에 코닥 극장까지 같이 이동을 제가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위치 디렉션 드릴 테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 시간 한 30분 정도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저희가 4시에 출발할 거거든요. 여기는 아울렛하고 상관없죠? 여기는 뭐 쇼핑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울렛은 우리가 다니다가 반드시 갈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자. 저거 봐, 저 머리 없는 차 봐봐. 그러네. 오픈. 머리 없는 차. 나는 머리 없어. 나 처음 들어봐. 머리 없는 차가 있어. 지붕 없는 거지 머리가 없어. 그리고 우리 저기 이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 굉장히 교양 있으신 분이세요. 네. 지난번에 갔을 때 누가 그러시더라고. 저 대가리 없는 차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상당히 교양 있으신 분이시죠. 대가리 없는 차. 머리 없는 차. 대가리 없는 차. 한 대 봤네. 예, LA 같은 데는 저 지붕 없는 관광이 할리우드 구경하기 위해서 많이 있을 수밖에 너무 비싸겠습니다. 저 위에서. 머리 없는 차 참 영국도 비싼. 있어요. 맞아요. 이 사람들도 이 헐리우드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전부 다 구경하러. 뭐 미국 사람들은 다른 주에서 왔다라든가, 다른 도시에서 왔다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오, 이건 뚜껑 없는 차지. 머리 없는 차. 뚜껑은 맨날 쓰는 말이잖아. 머리 없는 차. 머리카락 떴으니까 전라도 사람이라서 저거 대가리빵 없는 애가 대구빵 없는 차. 위에 다 먹는다. 웜에 대가리빵 없는 차. 웜에 대구빵 없는 차가 저기 있어 보네. 다시 한 번만 제가 지금 3시 10분 되고요. 정확히 지금도 50분 후인 4시 정각에 여기서 우리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정각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활동합니다. $5.99 and 3 things. And one check.
먹어서. 얘 나이 때문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차 목사님은 여기 있죠. 아니 가방을 앞으로 내고 여기를 세지 말고 가방을 앞으로 내고 끝장으로 같이 가서는 그런 좀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안에까지. 다음 주가 어디서? 직전이라 그래가지고 오는 줄 알았네. 오늘 아예 못 들어갔어. 여기가 코다급자 여기 보시고 아까 지나왔었던 차이니즈 급장 기억나시죠? 바로 지금 위에 있던데 거기로 해서 안에 들어가면 좋은데 시상식 때문에 막아놨으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고 다시 걸어서 우리가 차이니즈 극장 가서 거기서 사진 찍고 구경하시고 제가 차이니즈 극장 가서 화장실 위치 알려드릴 테니까 떠나기 전에 화장실 필요하신 분들 화장실 이용하시고 4시 정각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여기 다니는 이상한 사람들 스파이더맨이라든가 이런 분들 돈 달라는 거 사진 이거 찍고. 돈 달라는 거예요. 사진 같이 찍은 다음에 1달러씩 팁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굳이 먼저 찍을 필요 없습니다. 한 1달러 주고라도 사진 찍고 싶다 찍는 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사진 같이 찍어주고 1불씩 팁 받는 사람들 기억해 두시고요. 막혀 있으니까 저희 그 차이니즈 극장으로 다시 이동을 했다가 거기서 화장실 위치 제가 알려드리고 걱정하지 마. 우리 Chinese paparazzi. I know, right? They had her down to one side. 중문화에서 무슨 저기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무슨 청계광장 이런 데 가듯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붙어있는 시리 웍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LA에서 번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서 구경하고 반가우신 분이 반드시 한번 들르는 곳이니까 뭐 일정에 있던 건 아니지만요. 저희가 이제 조금 이게 좀 빡세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거기 한번 들러보시고 거기서 할리우드 막 배경으로 사진도 한번 찍으시고 그 유명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바로 옆에 있는 시리웍 같이 바로 앞에서 배경으로 사진 찍고 하시면 좀 기억이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거기 가면 한 20분 도착을 합니다. 거기 화장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장실 앞에까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 화장실 이용하시고 사람들 많은데 유니버설 스튜디오 간판 배경으로 사진 찍으시고요. 할리우드 사인 배경으로 사진도 좀 찍으시고 그러나 저희가 롤레 나이츠에 있는 그 남목사님 자택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아까 이제 우리 주의사항 말씀 잘 해주셨는데 내일부터 오늘은 화장실 만들어 쓰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 버스가 이제 오늘 들어가면은 저녁에 야드에서 뒤에 있는 화장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서 출발을 할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 이제 그 내일부터 다니는 길이 굉장히 멀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겁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가장 두 번째로 땅이 넓은 캘리포니아주 거의 끝에까지 지나가고요. 물론 횡으로 지나가긴 하지만 네바다주 들어가서 모하비 사막, 우리나라 남한 넓이의 모하비 사막 완전히 관통하고요. 캐년이 위치하고 있는 데 자체가 땅에서 한 2,100m 높이에요. 땅에서 2,100m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거대한 길이가 446km, 양쪽 마주 보이는 계곡의 폭이 한 20km, 그 다음에 바닥에 강까지 한 2km 되는 그런 캐년이 놓여있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유타주에도 들어가는데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보기 위해서 유타주는 또 평균 고도가 2,000m입니다. 유타라는 주 자체가 1,870m 대 평균적인 높이가 산이 많은 그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동하시면서 버스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동을 하시는데 당연히 화장실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내일부터는 제가 이제 2시간이나 2시간 반에 한 번씩 반드시 버스를 씁니다. 2시간, 2시간 반에 한 번씩 반드시 쓰는데 화장실 이용해야 되니까요. 급하시면은 지금같이 화장실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내일 일단 LA를 벗어나고 나면 중간에 화장실 청소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이제 그 야드로 들어가서 밤에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내일 아침 다시 나오지만 화장실 다 비워놓고 일단 내일 떠나면 4일째 LA 돌아오는 날까지 내일부터 시작하면 3박 4일이거든요. 라스베가스에서 2박하고 콜라도 강변에 있는 라플린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3박하고 4일째 LA 내려와서 저녁 식사하시고 이제 공항으로 이동하시는 그 4일 동안에 화장실 비울 곳이 없어요. 아무 데서나 비우시면 못해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덤프장에서만 비울 수가 있는데
버스 회사에는 그 시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곳은 없으니까 뭐 그래도 좀 급하시면은 화장실 지금까지 오픈되어 있으니 이용하셔도 괜찮은 한 가지, 이게 이제 한 하루 이틀 그 사막을 다니시다 보면은 이 창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이 열릴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람 들어오는 공기를 플로우 하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부터 점점 그 독특한 뭐 이게 이제 뭐 화학적으로 암모니아서 이름 말할 수 없는 근데 이게 또 하루 지나고 나면 이제 이 냄새가 그 냄새, 저 냄새, 이 냄새 좀 올라가 적응을 하세요. 사람이 환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쓰니까,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가끔 가다가 이용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하지만 화장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급하시면 당연히 이용하셔야 되고 그런 용도로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람까지 가서 사진 찍고 할 때지만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그 에버랜드를 지을 때,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1년 동안 카피캣을 했다랍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지으면 성공하겠다. 근데 에버랜드가 훨씬 커요. 우리나라 에버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보다.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는 워낙에 땅값이 비싼 척 옛날부터 있던 영화 스튜디오 장에 테마공원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스페이스가 엄청 넓거나 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실제로 지금 영화 촬영하고 있는 장소, 뭐 예를 들면은 지금도 들어가시면 그 CSI라는 드라마, CSI 라스베가스 이런 드라마 촬영하는 세트장이 그대로 있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위기의 주부들이라든가 최근에 할리우드 영화들 촬영 장소가 그대로 있고 그 마을, 타운 세트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고 그런 장면들이라든가 테마공원 등등이 할리우드이 인접해 있다는 특수 그 효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특수 효과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섭지 않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오늘 우리가 잠깐 들르는 곳은 바로 앞에서 배경으로 강동원이 사진 찍고요. 시리웍이라고 하는 LA 사람들이 가장 즐겨 방문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LA 방문한, 할리우드 방문한 기념으로 사람들이 쏠려서 잠깐 걸어도 보시고요. 쓸려서, 사람들 팀에 쓸려서 걸어도 보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러고 나서 5시에 지금 한 4시 20분 도착할 거니까 5시에는 거기서 롤레나이트 남사형댁으로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 내렸어. 미안하마? 어딜 보라 그러는 거야? 이쪽 골목으로도 쭉 들어가던데요. 그래서 Miss Joy? Brings this blockbuster motion picture to life in breathtaking imagery. It's got hella Death-defying stunts and never-before-seen pyrotechnics will engulf you a million gallons of pure adrenaline. Waterworld. 이 이제 LA 인근에 이런 식의 테마공원 유명한 게 3군데가 있어요. LA 있는 게 유니버설 스튜디오고, 여기서 한 1시간. 아까 우리 갔던 그 가든그로브 기억나시죠? 수정교회 있는데 그 근처까지 내려가면 애나하임이라고 하는,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에 디즈니랜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락스베리 팜이라고 하는 이 3군데가 유명한 테마공원인데 가면 무조건 시설을 7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라 라고 적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애들 데리고 들어간 부모님들은 나중에 눈물 납니다. 힘들어서. 거기다 디즈니랜드는 밤에 불꽃놀이가 제일 포인트예요. 불꽃놀이 밤 9시 시작하거든요.
동절기에는 9시, 그다음에 하절기에는 9시 반. 한 10시쯤에 잘못 들어가면 12시간 또 아이들 붙잡고, 아이들은 좋아하는 수밖에 없는 게, 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있죠. 미키마우스, 뭐 미니마우스 이런 캐릭터들이 계속 퍼레이드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보고 흥분하고 이렇게 하이하이 하잖아. 애들은 하이퍼되니까 좋아하고 하는데, 어른들은 한 3-4시간만 있으면 애들 때문에 있긴 있는데 상당히 힘들죠. 거기에 비하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어른들이 노수는 테마공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영화라는, 할리우드라는 이 컨셉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어른들 나중에 한번 오시면은 들어가 보시면은 재밌을 텐데, 뭐 여기서 사진 찍고 그러셨으니까 비슷한 맛은 느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금부터 이제 프레이 타고 이동을 해서 롤레나이츠로 이동을 잠깐 하는데, 이동할 때 심심하시니까 주무실 분들은 좀 주무시고, 근데 버스에서 너무 주무시면 아세요. 사실은 여기가 좀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버스에 타면 잠이 많이 와요. 근데 내일부터는 정말로 먼 거리 다니기 때문에 버스 타고 한번, 일단 서부 여행 딱 나오시면은, 저는 이제 그 개념이요, 다음 장소까지 한 3시간 미만으로 걸린다라고 그러면 뭐 가까운 데 같아요. 한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데고, 기본 평균이 한 4시간 걸린다라는 게, 다음 뭐 아침 식사하시고 나서 점심 식사하시는 데까지 한 4시간 반 달리셔야지 되고, 말로 따지면은 거의 한 아침 식사하고 점심하는 데까지 한 400km, 450km 이렇게 다니셔야지만 합니다. 아까 그 자동차 이렇게 길에 보시면은 LA가 일본 자동차가 많죠. 토요타라든가. 옛날에 현대자동차 98년도, 99년도에 제가 현대자동차 미국 TV에서 광고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현대자동차 광고를 어떻게 썼냐면, 제가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자동차 TV 광고할 때 어떤 백인 청년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쫙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죠. Hi 그런 다음에 My name is Tom 그러고 I'm a 현대 오너 그럽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탐인데 저는 현대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짝짝짝짝 쳐줘요. 이게 무슨 광고였냐면, 여러분들 그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단주 모임을 하세요. AA 미팅이라고, 알코올릭 어나너머스 미팅 하면은 제일 첫 번째가 나 알코올릭이라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뭐 제 이름이 브래드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 뭐 단주 모임에 가면 Hi, my name is Brad, I'm an alcoholic. 그러면은 거기 모여있는 똑같은 알코올릭, 술 주정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박수로 환영해 주는 거예요. 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하는 게 시작이다 이거죠. 현대차 광고의 기법이 뭐였냐면, 97년도까지 8년도까지 현대차 그러면은 싸구려 차, 일본 차에 한 반값도 안 되는데 뭐 한 그 정도, 그러니까 중고차 값으로 새 차를 살 수 있는 그런 차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죠. 가령 한인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차를 사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게 한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죠.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차를 사주려고 노력을 해요. 뭐 미국 부모들 중에서는 애가 대학 들어가도 네가 벌어 사, 아니면 1,000불만 도와준다든가 2,000불만 도와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국 부모님들은 마음이 좀 아프니까 아이가 대학 들어가면 차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조그만 차라도 뽑아주는데, 차를 뽑아줄 때 아이한테 받은 현대차를 뽑아주고, 이 친구가 학교에서 남자애 같은 경우에 대학생이니까 여자친구도 사귀고 같이 영화 보러 가고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물어보죠. 새내기 대학생 이 친구한테 너 차 뭐 못하니? 그러면은 현대차를 타는 경우는 말을 안 해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근데 혼다 차를 타면은 나 혼다 탄다, 혼다 시빅 탄다, 어코드 탄다가 얘기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깨기 위해서 광고를 한 거죠.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타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I'm a 현대 오너, 나 현대차 몰고 다닌다고 당당하게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는 차 열심히 만들어서 쪽팔리지 않게 할게. 뭐 이런 광고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창피한 광고였었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차가 비약적으로 한국차가 발전한 게 제가 기억하기에 2006년도 7년도부터 치고 올라와서, 원래 현대차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랭킹이요, 토요타하고 닛산하고 혼다는 워낙 크니까 따라잡을 수가 아직 없었고, 중간쯤 되는 브랜드인 미쯔비시라든가 다 아실 거예요. 마즈다라든가 일본차 브랜드 중에서 닛산 등등은 저희 뭐 이수주, 스즈키 한테도 훨씬 밀리는 브랜드가 현대였었는데, 한 2006년도 7년도부터는 그냥 제꼈습니다.
현대차가 생겨서 지금은 중고차 가격, 미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중고차 가격이거든요. 한 3년, 4년 탔을 때 시장에서 얼마의 가격 평가를 받는가가 중요한데, 그런 중고차 가격 혹은 소비자 만족도, 판매량 다 종합해보면 현대가 아직 일본 차 빅3라고 얘기하는 토요타나 닛산이나 혼다한테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중간 브랜드 일본 차, 미츠비시, 스즈키, 마츠다나 합쳐놓은 것보다도 판매량이 많습니다. 또 결정이 되냐면요,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넘버1이라고 하는 호텔이 넘버1, 넘버2, 넘버3 1대 있는 3대 노화로 호텔 중에서 다 간판 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어서 시설이 좋다라고 호텔이 비싸진 게 아니라 어떠한 쇼를 갖고 있는가. 라스베가스에서 하루에 상영하는 쇼가 라이브로 무대에 올려진 게 2,000개가 넘어요. 하루에.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쇼하면 생각나는 지역이 어디죠? 뉴욕의 브로드웨이 쇼, 가장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쇼라고 그러죠. 브로드웨이에서 1년 동안 무대에 올려지는 쇼보다 라스베가스에서 하루 동안 올려지는 쇼의 숫자가 많습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어떤 분 하신 말로 뭐 까면 안 될 만큼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라스베가스는 공연 문화, 쇼 문화 중심지로 바뀌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텔에 방이 한 4,000개씩 있으면 그 안에 극장이 수십 개 있어요. 극장이 그냥 보통 극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카쇼라고, 라스베가스 3대 쇼 중에 하나인 카쇼하는 MGM 그랜드 호텔의 카쇼 극장은 극장 하나 짓는데 2억 7천만 달러입니다. 극장 시설비만. 우리나라 상암 월드컵 구장하고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호텔 안에 들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사실은 방이 4,000개, 5,000개 돼 있지, 극장 몇십 개 있지, 거기다가 뭐 컨퍼런스 룸이라든가 컨벤션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그런 등등 해서 굉장히 좀 정신없고 뭐 번잡하긴 하지만 또 나름대로 조화가 잘 맞춰져 있습니다. 시대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은, 여러분들 그 컨벤션 많이 하죠. 미국 큰 도시들 보면 컨벤션 많이 하는데, 컨벤션을 소화할 수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사실은. LA 같은 데 미국의 넘버2 도시죠. 뉴욕이 가장 크고, 그러니까 LA나 미국 같은 컨벤션 많이 할 것 같지만, LA나 미국은 방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호텔에. 그래서 컨벤션을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컨벤션 소화하지 못하는데, 라스베가스에서는요, 매달 전 세계적인 그런 컨벤션 쇼를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1월달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CES라는 쇼를 해요. 컨벤션. 이 CES가 뭐의 약자냐면 Consumer Electronic Show, 그래서 전 세계 IT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가 다 모입니다. 애플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소니 같은 회사들이 모여서 그 해의 신제품을 이 CES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쇼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 마켓을 시작을 하는 거죠. 2월달에는 무슨 쇼, 뭐 3월달에 NAB 쇼, 그래서 방송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소니 픽처 같은 데서 하고. 근데 이 CES 쇼를 할 때 보면 삼성에서도 오고 소니에서도 오고 하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작년에 CES 쇼 행사 때문에 내려갔다가, 근데 미국에서 가장 큰 전자제품 파는 대리점이 베스트 무슨 베스트더라? 갑자기 또 헷갈리고. 하여튼 가장 큰 전자제품 파는 대리점방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TV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는데, 어느 대점을 가나 삼성 TV가 가장 앞자리에 있고 바로 뒷자리에 소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갑을 봤어요. 삼성이 많이 발전한 건 제가 알았지만 저 정도까지인가? 그분들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삼성 관계자들 가서 보니까 똑같은 사양인데 가격이 한 5%에서 10%는 삼성이 더 비싸더라고요. 항상 비쌉니다. 그래서 삼성 TV 같은 경우는 코스코 같은 데 아예 안 들어가요. 거기는 대략 할인 매장이거든요. 할인 매장이기 때문에 삼성보다는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회사들은 많이 모여있지만, 항상 삼성 전자제품, 조선 TV라든가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소니가 어떤 회사입니까? 한 10몇 년 전만 해도 도저히 소니, 같은 TV가 아니었죠. 삼성하고 소니하고 비교를 하면 하늘하고 땅 차이만큼 소니 TV의 가치가 높았었죠. 그랬던 소니가 지금 삼성한테 형편없이 밀리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경제지감 느낌만큼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오. 한번 만져보자. 냄새 난다.
네, 여기요. 뭐 햇빛 찌는데. 넘어가지 않을까? 쟤랑 앉으면 되지. 엄마가 아니 저기 기와. 야 세상에. 아니 근데 뭐가 때문에 이러다 가지고 집에 가다가 아우성으로 갔다 왔어요. 가면 집에 가는데 기사님이. 나로 우리는 차 호텔에 놔둬. 커피를. 아니 차는 여기 가요. 틀려드리자. 꼭 몇 개 필요하세요? 안 돼요? 빨리 오세요. 여기는 방이 5개고 화장실도 한 6개 되죠. 방 숫자하고 화장실 숫자하고 맞추는 게 이렇게 기본입니다. 방 4개, 화장실 4개, 방 3개, 화장실 3개. 그러면 3,500스퀘어핏이니까 평수로 따지면은 한 60 안에 70평, 75평쯤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 이 동네가 84만 불 한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대충 보니까. 그러니까 한 80평 정도 되고 화장실 5개, 방 5개인 집들이 80만 불대. 그러니까 8억, 9억. 우리나라랑 계산은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랑 비교. 우리나라는 아파트 한 40평 강남 가면은 뭐 10몇 억, 20억 하더라고요. 8억, 9억 그러고. 그러니까 비싼 건 아니에요. 이것도 좀 많이 오른 거예요. 원래 미국 집값이 안 비싸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일을 하면은 집을 큰 집 회의하는 데도 수십 군데가 있고 부대 시설, 리조트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즘에 라스베가스 옛날에 라스베가스 하면은 도박하는 거, 카지노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바뀐 지 한 20년 됩니다. 지금 더 이상은 라스베가스가 도박 카지노의 도시가 아니고 모든 호텔 구성원들 그리고 라스베가스 자체가 20년 동안 바꾸려고 노력했던 목표가 뭐냐면 가족들이 휴가를 와서 도박을 안 해도 갬블링 안 해도 한 일주일 동안 즐길 수 있는 도시. 그래서 쇼가 발달한 거고요. 호텔의 시설은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리조트 같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도시가 20년 동안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저런 설명 드시면 내일 이동을 하시면 내일 또 가시는 길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일 완전 사막 통과해서 갑니다. 내일 LA에서 출발해가지고 1시간 반만 지나면 모하비 사막으로 진입을 해서 모하비 사막 계속 이제 관통해서 북쪽으로 라스베가스라는 도시 자체가 모하비 사막 한 끝판에 옛날에 황무지에 만들어 놓은 도시이기 때문에 모하비 말로만 듣던 모하비 사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주변의 뷰 3시간 이상 계속 모하비 사막 보시면서 라스베가스에 딱 진입을 하시면 아마 이런 느낌 비슷하게 드실 거예요. 사람 역시 대단하게 대단하다. 이 사막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 놨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전 세계 도시 중에서 가장 화려하다라고 하는 라스베가스 들어가서 라스베가스의 다양한 문화, 공연 문화가 됐건 아니면 야경 문화가 됐건 다양한 문화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내일 모레 또 화려한 라스베가스 쇼도 보시고 밤에 야경 보시고 한 다음에 그 다음날은 유타주로 이제 옮겨갑니다. 유타주로 옮겨가면 유타주에는 브라이스 캐년하고 자이언트 캐년이라는 데가 있죠. 이게 흔히 서부 대륙에 3대 캐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캐년이 훨씬 많아요. 이 서부라는 지역적인 특색이 옛날에 바다 밑에 있었고요. 제가 이제 이동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다 밑에 있다가 지진과 화산 활동 등에 의해서 바닷물이 쏟아 오른 지역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진, 윤기 활동 등에 의해서 스크리즈 된다라고 하죠. 부닥쳐가 솟아오르고 땅으로 꺼주고 이런 암벽, 암석들이 많은 지역이 서부거든요. 다른 동부에 비해서. 그래서 멋진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세 군데가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입니다. 내일 모레 이틀째 저희들이 가는 곳은 그랜드 캐년 가기 전에 유타주에 있는 브라이스 캐년하고 자이언트 캐년을 갑니다. 유타주가 보니까 멋있어요. 물론 유타라는 도시가 뭘로 유명한지 다들 아시죠? 유타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유타주 그러면 유타 모몬들이 많죠. 모몬이 거의 한 70%. 마르 성도교라고 하는 모몬, 쉽게 그냥 모몬이라고 얘기하면 그 종교 집단이 한
인구의 70%가까이 차지하는 데가 유타. 근데 유타에 들어가면 유타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기간이 멀 때는 제 얘기 좀 많이 들으시고요. 그런데 모범의 본곳이라고 하시는 유타주가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모모들이 처음에 유타주를 이전한 동기 자체가 산이 많기 때문에 숨을 곳이 많다라는 판단을 쪽으로 잘 잡았기 때문에 평균 고도가 1800m래요. 유타주 자체가. 산이 많은 유타라는 그 어원 자체가 그 산 위에 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인디언 부족 이름에서 주의 이름이 나왔는데 거기서 또 브라이스 자이언트 보시고 다시 라스베가스 돌아오신 다음에 내일 모레 한번더 주무시고 그다음에 3일째는 이것이라고 해야 되고요. 가장 가보고 싶어 한다라는 브라이킹으로 이동을 합니다. 애리조나 주에 있는 브라이킹을 다 보시고 나서 내려가는 길에 3일째 주무시는 곳이 라플린이라고 하는 애리조나주, 그다음에 콜로라도주 딱 주 경계 선상에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기가 막힌 곳입니다. 호텔 안에서 애리조나주하고 네바다주는요, 콜로라도주가 아니라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경계 선상에 라플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애리조나주하고 네바다주는 시간대가 달라요. 네바다주는 우리 지금 캘리포니아 똑같은 경계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가면은 이쪽 시간이었다가 시계가 왔다 갔다.